동기라든가 또는 제 경험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뭐 거의 제가 우리 이은옥 위원장한테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라든가 다른 자료를 섞어서 해놓은 거고, 제가 이제 매년 한 가지 이제 이번에도 이런 토론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이제 뭐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원래 미세먼지 전문가입니다. 이제 대기 공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미 거의 4년 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정년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건국대학의 환경공학과에 석사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공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공기도 우리가 요즘 뭐 가장 핫 이슈인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PM2.5라는 걸 가지고 저는 35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3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 환경부에 자문을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고는 이제 또 제가 실내 공기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우리 환경부에 소개를 해서 생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집중문이라는 용어도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내 환경이라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전자파 문제를 제가 접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초에 미국 학회, 대기 환경학회, 공기를 다루는 학회에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연구관님이 측정한 결과의 측정 도구로서 엠덱스라는 기구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노출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체 이 전자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다 이런 자리를 하게 된 것은 전자파가 과연 인체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각 개인적인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각 증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오염물질이 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고압선 주변만 살아도 찌릿찌릿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 영향에 가깝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고, 동물 실험한 것을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퍼스널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가능한 우리가 소형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노출되는지, 공기오염 같으면은 우리가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흡입하는지 뭐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숨 쉬는 이 옷깃에다가 그런 기구를 채워가지고 그런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들이마시는지 이런 것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파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엠덱스2라는 것은 손바닥 지금 휴대폰보다는 조금 큰 두께로 되어 있고, 그 당시는 한 500만 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인한테 이제 붙여하고 다니면은 24시간 동안에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전자파에 노출되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기계가 엠덱스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90년대 초에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시작했고, 마침 세계보건기구의
1996년부터 이런 전자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어떤 국제 간에 있어서의 연구자들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WHO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로 혼자 참석을 했었어요. 전자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러다가 이거 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게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나오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제가 측정 결과만 내놓더라도 이게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WHO의 그 전자파 총위원회의 그 디렉터 그 책임자를 개인적으로 제가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각 나라에서의 펀딩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세계 보건기구에서의 1년에 한 번 모이는 데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환경부, 정통부, 한전 몇 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통부에서 3만 불을 내겠다 해가지고 3만 불을 내는 바람에 결국에는 전자파가 한전, 정통부의 어떤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는 원래는 전자파가 그 환경정책기본법에 들어가 있었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몇 번이나 이 법에 넣으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과기부, 산자부의 정통부 산자부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빠져갔고 그 당시 관련됐던 환노위 의원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지금도 알다시피 산자부라든가 정통부 힘이 환경부 힘보다 훨씬 센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파로 그 이후로는 정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자파 학회를 통해서 1년에 수십억의 연구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료에 비해서 환경부는 저는 이제 환경부 쪽의 일만 거의 한 30여 년간 해오면서 이제 전자파 일을 잠깐 해오다 보면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한번 잠깐 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어떤 전자파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통부랑 산자부에서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에는 수십 년간 지금 엄청난 많은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803이크니비에서 세계보건기구와 연관된 이크니비라는 기구에서 833mg를 이제 기준으로 오래전에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저주파의 자기장에 의한 건강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인한테는 정부 측면에서는 정부는 환경부의 지금 입장이 아니라 정통부 산자부의 기준이 국가의 기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여 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2mgauss다 4mgauss가 혹시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자꾸만 소개하다 보니까 쟤는 굉장히 우리 편 아니야. 쟤는 완전히 블랙리스트. 저는 한동안 한전이라든가 산자부 정통부에서는 완전히 한 번도 연구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가까운 예로
KTX가 생긴 지가 얼마 됐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KTX가 생기자마자 저하고 제 밑에 있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제 밑에서 일하던 학생이고, 이제 지금은 우리 인제대학교의 교수로 돼 있습니다만은, 야, 이거 KTX의 전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해보자. 나오자마자 그랬는데, KTX가 그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 역 방향으로 의자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처음 나오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우리가 전자파를 측정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통신의 기자가 제 방에 왔다가 그 자료를 보고는 그냥 나름대로 자기 혼자 큰 주제로 가지고 건강에 유해한 전자파 노출 KTX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측정값은 정통부나 산자부의 산하 전기연구원이라든가 전파연구원 같은 데서 측정한 값은 똑같습니다. 측정한 값은 똑같은데, 그 값이 과연 우리 건강에 유해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기관 같은 데서는 이거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결국에는 철도청에서 저하고 우리 인제대학 교수 2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국가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생돈 내가면서 그 2년간에 걸쳐서 변호사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공부해서, 결국에는 철도청장은 그 사이에 몇 번이 바뀌고, 그거야 국가 돈으로 소송하는 거니까 누가 바뀌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딱 그때 윗분 몇 사람만 이거 언론에 적극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2년간에 걸쳐서 이겼습니다만은, 우리는 변호사 비용은 우리 개인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파 업무는 조금은 그런 사연이 있고, 이제 그런 측정을 쭉 해오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한전이라든가 정통부 또 산하 연구하는 팀과도 이제 같이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는 제가 안 하고 있고, 결국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회 하는 것처럼 유해성, 과연 유해한지 안 한지, 유해성이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의 하나의 이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한 3, 4년 전까지는 전자파의 유해성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765선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가 여기저기서 많다는 거 이미 다 아시는 거죠. 특히 이제 밀양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한 20여 년 전에도 여러 군데서 변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다. 또 심지어 통신 군사시설에 통신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와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한두 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래서 한전의 송변전소에 근무하는 특히 이제 이걸 이렇게 수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직업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전 측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문제가 됐었고,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밀양시 밀양의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하여튼 결국에는 밀양의 그 주민대책위원회 장년동과 한전에서 아마도 80억인가 90억인가 어떤 배상을 배상이 아니죠. 어떤 뭐 우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뭐 한동안은 또 초고압 송전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가 여기저기서 이제 많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지중화를 하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중화를 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중화 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뭐 2배 이상 든다고 하지만은 일단 경관 문제라든가 또는 노출 방출량이 훨씬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 전자파는 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들으셨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일단은 이격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받는 양은 훨씬 감소하는 것은 뭐 다른 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지중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중화도 잘못하니까 또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전자파 문제로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 가운데 미국 가장 가까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력 그 회사에서 설치한 지중화를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도로에서 집과 집이 한 뭐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밑으로 갔는데도 뭐 처음 지중화 했을 때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중화 설비를 하는데 직접 공사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깊이를 파고 있는지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결국에는 지중화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지중화 관련 기사만 하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쨌든 간에 뭐 언론에서는 때로는 뭐 더 나쁘다 뭐 더 뭐 이야기를 시킨다 문제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단은 우리가 위에 그 지나가서 경관을 해치는 것보다는 밑으로 들 수 있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훨씬 낫겠죠. 낫지만은 이것도 잘못 매설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부평하고 부천하고 때로는 헷갈려 가지고 그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여기는 그 홍영표 의원이 부평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지중화에 대한 논란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뭐 서로 어떤 책임 전가랄까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라든가 한전은 산자부 소관이니까 산자부라든가 정통부 같은 데서는 뭐 아직은 건강 영향에 대한 것이 확실한 그 유해성에 대한 것이 검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국제 기준에 따른다. 국제 기준이라는 건 833에서 2000mg까지
간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4mm가우스가 옳은지 833mm가우스가 옳은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아마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당국자 간에 있어서의 어떤 소통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위해성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정보의 전개입니다. 한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서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매년 1월 달이면은 만만한 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제가 재작년에는 김삼아 의원이 주관하는 이 2018년 그 김삼아 의원이 주관하는 저런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라는 것을 했어요. 또 금년 1월 말에 여기 부천 지역구인 서른의원 주관으로 고압 송전 설비 지중화 사업 이대로 종과 입법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제가 매년 거의 국회에서 열리는 그런 간담회 토론회에 저보고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내키지 않지만은 가서 얘기하고 또 괜히 왔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걸 하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제가 몇 년 동안 쭉 해와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은 우선 자료가 확보가 돼요. 근데 자료 확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부 측에서는 과학원의 측정 자료에 그것도 잠깐 계속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라든가 정통부는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자기네 자료를 엄청난 많은 거기에 그 그룹에 포함된 수십 명의 학자들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쪽 환경부 쪽에 있어 환경보건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환경부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환경부 자체만이라도 전자파에 대한 조사 사업을 그야말로 작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변화를 볼 수 있지 않냐. 이게 문제가 생긴 지역에만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하니까 결국에 그런 자료 가지고는 다른 부처고 어떤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툭 하면은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종의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토론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 부천이 아니라 부평은 홍영표 의원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학교환경보호법이라는 것이 2017년도에 새로 생겨가지고 학교 시설에서 200m 안에 새로 짓는 건축물 또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 유해 시설에 고압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제가 그 회의를 한 달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혹시라도 지금 이 근처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아까 영선초등학교가 그러면은 그건 학교 환경 보호법의 어떤 그 개정을 해서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법이 많다는 거죠. 전자파 개요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전파 공학 이쪽 공학계 분들은 제가 뭐 아직도 습관이 돼서 전자파 하지만은 우리는 전자파라고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라는 우리가 필드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자계. 근데 이제 이미 언론이라든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전자파도 우리가 극저주파, 우리가 얘기하는 50, 60Hz에서는 극저주파 전자계,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약칭해서 전자파. 근데 우리가 극저주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이제 고주파라는 거죠. 고주파. 네? 고주파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신 오히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고주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저희 그런 그 전자파 생체 연구의 모임에서는 오히려 극저주파 전자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용품 전자용품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전자레인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그 전기 담요라든가 몇 가지. 그러니까 가능한 그것은 우리가 접촉을 피한다든가 거리를 뛰어가지고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극저주파 전자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과연 이 고압선 주변에서의 방출되는 양에 얼마만큼 개인이 노출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이 극저주파 전자파 외에 고주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 사용한 지가 지금 우리가 아직은 20여 년이 채 안 되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그거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또 초등학교 애들이 아마도 휴대폰 그 소지율이 뭐 1등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렇다면은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거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20년간 전자파를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큰 고주파이기 때문에 그것의 노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또 정통부하고 관련된 문제죠. 휴대폰은 어쨌든 간에 오늘은 고압선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가 1979년에 콜로라도 대학의 워스하이머라는 교수 팀이 그 송전선 주변에 있어서의 어린아이들한테 루케미아 백혈병 발생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이슈가 아주 여기저기서 뭐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또 뭐 미국은 NIH에서도 연구를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뭐 유럽 쪽의 국가에서도 전부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에 WHO에서 그러면 각국에 있어서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부 취합해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기준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자 해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WHO에서 이제 이런 인터내셔널 EMF 스터디 그룹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 어쨌든 간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했었고 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연구를 이제 지난 뭐 거의 뭐 최근에는 거의 전자파
연구를 할 겨를도 없고 전자파에 대한 연구비를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걸 끊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니까 제 경험적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연구를 요약을 해보면은 뭐 건강에 영향을 줬다 라는 논문도 있지만 없다 라는 논문도 있고 결국에는 건강 영향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 또한 없다. 아주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문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정책이 어쨌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좀 어떤 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야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인체 생체 영향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강상의 위해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의 거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사람에 미치는 영향,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역학조사는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지금 환경부에서 무슨 저기 공단 지역에 있어서의 대기오염 그런 20년짜리 프로젝트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 이제 자기장은 아까도 뭐 자료를 보시면 산자부, 과기부, 과정부 뭐 이렇게 또 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33억 2000mg에 대해서 뭐 이것을 이제 상승해서 저기 올려가지고 2000mg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833mg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부 산자부 같은 데서는 야 다른데 2000인데 우리 그나마 833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성전선로에 대한 이격거리 같은 것은 이제 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부처별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이 각각에 있어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법도 이렇게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60Hz의 극초주파 전자계는 인체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부평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저기 앞에서 이 연구관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격거리하고 이제 깊이 방출량 아까 이 자료도 아까 뭐 과학원 자료로 돼 있고 뭐 일부 제가 받은 자료는 일부 다른 개인 그 측정 기관에서 이렇게 한 것도 그 측정치의 최대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요약한 결과는 이제 뭐 저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은 아까도 뭐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성능 그 지중화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지중화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위에보다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전자파 감소율이 뭐 높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개인 노출량을 모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아파트의 실내 또는 뭐 그 동 앞에서의 전자파 방출량이 어느 정도 뭐 100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의 노출량은 굉장히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노출량을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방출량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지만은 제가 계속
본격적으로 우리 이 전자파 문제는 산자부와 또 특히 이제 이 그 고압선 관련 또 지중화 문제는 한전 산자부 뭐 정통부는 이제 좀 별개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개인 노출량 또는 위해 소통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갖는 것 자체가 과연 유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방법론을 잘 찾아야만 이게 좋은 합의점이 나오지 한쪽에서만 너무 일방적으로 가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떤 우리가 그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툴을 좀 아시면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은 사전적 예방 원칙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신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또 건강이라는 건강증진 추구라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뭐 요즘 얘기하는 미세먼지도 뭐 아무리 대책이 나와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다들 그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당사자 쪽에서 뭐를 내놔도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방법론을 서로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경험적인 토대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